해외 강산 투자와 차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Y공화국에 금광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발 전이라서 도대체 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죠. 이런 광산이 있는데 이 해외 광산을 피고가 운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서 운영권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그 지분을 이 금광에 관심이 많은 해외 광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내가 운영권을 어느 나라의 운영권을 하나 인수했는데 이게 아마 매장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아주 좋으니까 여기 투자해라 라고 해갖고 투자 권유를 해서 원고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한테 지분 대금이랑 프리미엄을 얹어갖고 줬습니다. 근데 금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부를 제대로 모집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채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 나라에. 그래서 금 생산이 지지부진해요. 그런 가운데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이걸 취소하고 싶어 해요. 이럴 때 원고가 나는 여기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익이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착각을 한 거다 라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지분 대금이랑 프리미엄 준 거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착오는 표시의 착오가 있고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착오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 두 가지죠. 근데 표시의 착오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 때 내가 A 부동산을 사려고 마음속으로 먹었는데 잘못 써갖고 B 부동산을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잘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시상의 착오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누가 이런 식의 어떤 뻔한 실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동기의 착오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실제 매매에서는 동기의 착오는 예를 들어서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에 건축허가 나와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임야를 샀는데 이 집을 지으려는 게 동기가 된 거죠. 이 임야를 사는. 근데 이 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 이거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매매는 동기의 착오로 인한 매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고, 즉 매수인한테 내가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집을 지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은 동기의 착오도 착오가 되기 때문에 민법 108조에 따라서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표시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 중에서 동기의 착오가 많은데요. 그러면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수익성이 아주 좋을 줄 알고 지분 매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착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기의 착오가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착오는 민법상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겁니다. 실제 현재 있는 일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없는 거로 착각을 했다거나 어떤 사실이 없는데 이걸 있는 거로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이 사실 A인데 이걸 B로 착각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착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착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해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거지 미래에 관한 착오라는 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착오 개념이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관한 어떤 생각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예상이고 예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틀린 것은 민법상 착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리스크,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예상이나 예견 중에서 실현이 안 될 어떤 리스크,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 뿐입니다. 예상이 틀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착오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럼 이 리스크의 현실화, 이건 어떻게 회피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착오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위험 부담의 특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 지분 매수 계약을 할 때 금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잘 산출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특약을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약정 해제권을 두는 것으로 계약을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1년에 금이 1톤 이하로 생산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약서에다가 위험 부담에 관한 특약을 넣음으로써 이걸 회피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그 미래에 관해서 예상을 잘못하는 것은 동기의 착오라든지 이런 거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오는 현재 있는 사실을 없는 거로 생각하거나 현재 없는 사실을 있는 거로 생각하거나 현재 A인 사실을 B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래에 관한 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예상과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예상이 맞았으면은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고요, 해피한 거가 되겠죠. 근데 이 예상이 틀린 경우, 이거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위험은 자기가 인수하는 거죠.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 각오하고서 매매계약을 한 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고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강선 투자의 어떤 예상 실패가 사고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